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9%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108,000원에 마감이 됐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22평에 대한 지지 여부는 이야기를 드려왔었죠. 그리고 22평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미국 시장의 움직임 또한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한번 보고 갈게요. 여기 나오는 디램에 대한 가격대, 이게 계속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AI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서도 되돌릴 수가 없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주도하는 종목들까지 모두 다 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매매하기 상당히 까다로울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한국 시장에서도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보면 모두 다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폭 그리고 이 등락폭 자체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모두 다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었던 기존의 주도주들 안에서 논다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새롭게 주도주로 등극하고 있는 종목군들 제가 골라서 보여드리면 엔비디아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브로드컴, TSMC, 테슬라 쭉 내려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덜 올랐어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M7 기업들, 즉 빅테크 기업들의 시세는 계속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즉 미증시에 대한 상황은 지금 엄청난 호황 국면 속에 있고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을 먼저 반영했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이 돌면서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었지만 지금은 다시 회복했죠.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2평을 회복하는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근데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그런 종목군들이다. 즉 기존에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다. 즉 디램 가격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1차적인 결과는 26년 1월 달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나요?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는 만약에 11만원, 12만원 정도 있잖아요. 실적 나오면 바로 점프합니다. 왜?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 같았으면 미래 가치가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상황이라서 실적 개선세를 확인하자마자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추론에 대한 수요, 즉 D램에 대한 수요가 되겠죠. 그리고 HBM은 아직까지 납품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 매출 대비해서 5%가 채 되지 않는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매출이 대략 50%에 육박할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BM에 대한 매출 자체가 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성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1월 달에는 순전히 D램에 대한 실적치가 공개되는 것인데 그때 당시에 12만원 아래 있다 또는 13만원 아래 있다 15만원까지 바로 수직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근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가지고 자꾸 수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시하세요. 왜 그러냐? 가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11만원부터 95,000원, 대략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안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 자체가 크게 잡혀 있었어요. 하이닉스도 보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64만원에서 54만원까지 조정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8조 4천억 원의 조정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진 건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매수하세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을 버티고 있는 거, 누군가 매물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수조 원대에 달하는 집중된 매도 물량을 다 받아주고 있다는 점. 그러면 실적이 확인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매수해서 끌어올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가격대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실전에서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적인 반등이 확인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기 금요일날 4% 상승했거든요.
반등 확인됐죠? 다음 주에 매수 구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제가 매매했었던 구간 모두 다 신고가,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의 움직임은요, 선반영됩니다. 그리고 미래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돼요. 그게 AI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즉 HBM 없이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갈 수 없다. 지금 엔비디아 측에서, 즉 젠슨왕이 직접 한국까지 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가면서 자꾸 견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를? 하이닉스를. HBM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실적이 나올 때까지이기도 하지만 증설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때입니다. 근데 과거에 2번, 3번 정도를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물을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합쳐져서 증설에 대한 내용이 혹시라도 나올 때, 또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혹시라도 나올 때, 그 개선세가 HBM으로 인한 거였을 때 주가는 피크를 찍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26년도는 지나가야 HBM에 대한 실적 반영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실적이 나왔을 때는 27년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26년도는 안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세 자체가. 그러면 가격이 먼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조선주잖아요. 상승, 상승, 상승. 가격대 보면 3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5배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실적 개선세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으니까. 하나오션 말고도 지금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수페타시스 AI 관련 주주 어때요? 76% 이렇게 터진다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어때요? 54% 이렇게 터진다고요. 피지컬 AI 관련주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이렇게 터진다고요. 101%. 주식시장은 모두 이런 식으로 선반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올라가는 이 상황들이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외국인들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단순히 많이 올라와서 매도한다 그게 아니라 2가지만 포기하셔야 됩니다.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다. 이 2가지만 포기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최저가에 매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상에 지나지 않죠. 이게 저점인 것은 지나와 봐야 아는 거지, 이 당시에는 이게 저점인지 알 수 없죠. 물론 어떤 특정한 패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거나 그리고 반복적인 부분을 학습해서 어느 정도 주문을 넣어보거나 매수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죠.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지속 가능한 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격 반영이 된 이후에 시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5만 원이 바닥이야라고 매수해서 한 달, 2달, 3달, 4달, 5, 6달 동안 안 올라가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게 아니라 확인하고 7만 원에 매수해서 10만 원에 매도하고, 또는 10만 원에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는 22평을 수렴했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22평을 돌파했을 때 다시 매수 구간을 잡는 거죠. 이렇게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보세요. 로보티즈 제가 팔았잖아요. 또 올라갑니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 확인해서 또 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매수하고 매도했죠. 100%예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다시 따라 붙으면 되잖아요. 이게 실전에서의 상황이라고요. 지금만 그러냐?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 DI입니다. DI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시세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죠. 결과는 25%, 14%, 쭉 보면 26, 22% 이렇게 터진다고요. 최근에 이수페타시스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폭발합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는 제가 태성을 매매하지 못했는데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한 결과 50%의 수익 구간이 터지죠. 근데 이것조차도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했을 때 시세 구간이 나왔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방향성이 잡혀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정부가 집권 2년 차가 되죠. 아직까지 주식시장의 부양 의지가 뚜렷합니다. 즉 내년까지는 정부의 입김만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환율에 대한 부분도 한국에 대한, 즉 CDS 프리미엄, 국가 부도 위험이 전혀 높아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뭐 환율이
1700, 1800, 1900, 2000원 이렇게 가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아무리 빨라도 1, 2년 걸릴 겁니다. 지금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실시간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되고 다음 주에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자 12월 5일 날에도 제가 먼저 반등에 성공한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현대건설과 같은 종목,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 시공 쪽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 납품입니다. 이 두 개 다 뭐예요? 원전이에요. 그럼 두 개 뭐 했다는 거예요?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시장 반등 계속된다. 단, 많이 내려서 바닥인 것 같은 종목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모두 절대 매매하면 안 된다. 무조건 신고가 주도주만 매매한다. 주도주는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AI 관련주다. 그리고 이 내용들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신고가를 갔다는 건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자, 최근의 내용 한번 볼게요. 펩트론 같은 거 11월 달에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신고가를 지킨 결과 29%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AI 쪽이죠. 로보티즈와 같은 경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101%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10%의 상승 구간이 있었지만 아직 매도한 물량이 없습니다. 매수만 했어요. 결과 어때요? 10% 상승세 이미 15%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바닥에 사지 않죠.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매수관 잡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매매하셔야 되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까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체크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쉬었다 갑니다. 단 쉬었다 가는 구간에 떨어질 때가 아니라 반등을 확인할 때입니다. 그게 매수 구간이에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들 모두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어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가 아니라 여기서입니다. 높게 사세요. 무조건.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